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자, 제가 이 오늘 뭐 글이 한 올라왔는데 이거를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를 보니까 이 챗GPT를 이용을 해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포즈를 눌러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어, 기본적으로, 어, 그, 챗GPT라는 거는 답변을 듣고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그, 제공되는 그 정보가 명확해야 돼요.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실정과, 아, 이 데이터로, 빅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그 범죄를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아주 좀 구체적으로 그 정보가 제공이 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스테이킹에 대한 그런 개념, 이게 일반적인 스테이킹인지 아닌지도 중요해요. 이런 부분까지 이, 제공되는 그 정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기의 객체가 암호화폐, 가상자산도 포함이 된다. 그럼 그 재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재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제가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다른 거를 좀 확인을 하는 중에 그거를 한번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뭐 하니까 나온 내용이 판례에서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배임 플러스 횡령까지도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뭐, 여기서 그 글을 올렸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아, 대부분이 그 AI 뭐 GTP를 통해 가지고 그 이 내용 적는 그런 뭐 마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시고 제가 오늘 한 번 더 그 정리를 하나 더 한 게 있어요. 어,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 대부분 판례인데 이 대부분 판례를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한번 더 해봤어요. 이게 2021년 12월 16일자로 판결이 난 그 판결문이에요. 외국인이 비트코인 약 200개를 차고 이전을 했는데 반환받기 위해서 고소한 사건이에요. 아,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여기에 뭐 199점 몇 개 돼 있는데,
외국인이 비트코인 200개를 차고 이전을 했는데 반환받기 위해 고소한 사건으로서 이 원심에서 어, 예비적 공소사실과 주의적 공소사실 두 가지로 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주의적 공소사실인 어, 횡령은 무죄가 되었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어, 그러니까 배임으로는 유죄 선고가 났던 게 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한 내용을 가지고서 그리고 여기서 반환받아야 될 대상은 현금이 아니고 비트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기나 이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전화놓고 현금으로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원심은 예비적 공소 사실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2심이지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그러니까 차고 이전을 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트코인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부당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거를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인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 범죄로서 재산 범죄인데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 범죄로서 법률 관계 없이 돈을 이체받은 계좌 명의인의 송금 계좌 명의인은 송금 의뢰인에 대해 송금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 의뢰인을 위하여 송금받거나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이 일반적인 경우죠. 돈으로 송금하거나 송금받거나 가상자산을 원인 없이 이체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체를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이체를 받은 사람이 이거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했는 것처럼 가상자산도 이 외국인이 한국 사람 누구에게 약 200개를 차고 이전을 했는데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어, 이 원심 판결에서는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체받은 사람은 비트코인을 신의 측에 근거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므로 비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때린 거지요. 근데 이게 대법원 이제 판단이 나와요. 어, 그러나 원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배임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유를 여기에 이제 적어놨어요. 가상자산 관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의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이거는 우리하고는 우리가 이체를 하는 이유는 스테이킹이라는 신뢰를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체를 한 것과 완전히 대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해 가지고 법률상 원인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의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뭣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그 지갑에 200개라는 비트코인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잘못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 의무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썸머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색깔별로 제가 구분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고 이전 받은 사람이 질 의무는 민사적으로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인관계에 기초했느냐, 이런 의미인데,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거를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KOK 재단에서 채굴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채굴이라는 거는 용어 자체가 우리하고는 우리 그 가상자산 사업에는 해당이 안 돼요. 맞지도 않은 표현이에요. 스테이킹이죠. 스테이킹 서비스는 KOK 플레이 이용자 약관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에 암호화폐 뭐였지? 그 스테이킹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콘텐츠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처럼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신인관계를 기초한 거지요. 그 신인관계에 기초한 가상자산을 특히나 이거는 그냥 이체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스테이킹을 목적으로 한 거지요. 그러면은 그 스테이킹은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여기는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보존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왜? 스테이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맡겼는 것을 대리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을 해주는 역할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어, 이 비트 이더 USDT 같은 경우는 어, 특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되고 나머지 또 스테이킹을 목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이게 사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 한꺼번에 모아서 그 스테이킹
업무를 대행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투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유출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게 스태킹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러면은, 어, 이게 신인관계에 기초한 척에다가 가상자산을 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체를 하는 이유는 걔들이 소위 말해서 삥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이체를 한 거니까, 소위 말해서 이체라는 의미가 스테이킹을 한 거지요. 스테이킹을 한다는 그 자체가 스마트 컨트롤에 준해서 그렇게 어, 이게 그 네트워크 운영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트워크 운영에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짓고 올린다고 언제나 뺏어는 그런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고, 계약 관계가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죠. 뭐 어느 날 갑자기 그 잘못 이전을 한 거니까. 피고인은 어떠한 경로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거래소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요 피해자는 개인이고 거래소고, 이게 누구한테서 잘못 왔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계약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 관계는 우리도 사실은 계약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KOK 플레이에 KOK 지갑을 어, 갖는 데에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걸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은 뭐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게 뭐 신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그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매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난 금액의 그 가상 자산을 스테이킹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 거를 뭐 대통령 정도 되면 모를까 아무런 신인 관계도 없이,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 초창기의 창업자들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고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거 그 발행한 수량만큼 어 US 달러로 그거를 담보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면 사실 얘들은 뭐 거의 그 빈곤한 뭐 거지에 가까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돈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믿음도 없이 신임 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믿음도 없이 그거를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겠느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호 계약 관계가 없고 반환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 이득을 반환을 하고자 해도 반환처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곳을 알고 거기에서 반환을 했을 때 누구한테 몇 개의 뭐 암호화폐가 스테이킹이 됐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암호화폐 우리가 했던 것을
쭉 뿌리면은, 뭐, 그러니까 언스테이킹 상태로 돌려줬을 경우에 비트코인을 한 사람, 이더리움 USDT를 한 사람과 KOK를 한 사람 다 다르게 그렇게 줬을 때 대부분이 KOK를 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개수만큼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만족을 하고 뭐 우리가 원하는 그 원금을 받았다라고 두 팔 벌려서 뭐 그렇게 소위 말해 쌍수를 들면서 기뻐할 일이냐.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거를 이 실질적으로 스테이킹 위임 대리 위임을 받은 역할을 한 그 KOK 재단 고기에 그 암호화폐들이 유출이 되지 않은 상태,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이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MM이 정당하게 이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든 개혁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MM도 가능하다. 근데 지금 사기등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US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금액만큼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와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소위 말해서 사기로 고소당한 사람들이 좋다. 니들이 원하는 원금을 돌려줄게. 원금을 KOK로, 개수로, 뭐, 이 플랫폼 가격 다 집어치워버리고, 처음에 들어온 개수만을 준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원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 헛질랄은 저는 뭐 참여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서 여기에서 비어 있는 부분, 우리가 불송치 이유하고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을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업무상 배임으로 거기에다가 가중처벌까지 하는 걸로 특경법으로 해서 이거를 처벌을 하고 여기서 범죄 수익으로 만들어 간 것들을 원위치를 시키자. 그 원위치 시킨 그 재원을 KOK 가격을 거래소를 통해서 상승을 시킴으로 해서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는 데에 사용을 하자. 그게 제가 지금까지 그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뭐 그러니까 이 잘못 이체된 거를 거기에 대한 뭐 어떠한 일을 하는데 보수를 받거나 뭐 이러한 이 뭐 명문화되는 어떠한 권한을 부여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반환의 의무는 당연히
있다. 그다음에 대법원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서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에 신인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임죄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면은 웬만한 것들은 배임죄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축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배임죄 범위에 들어가는 게 타인의 재산 관리를 전부 또는 일부 대행하는 어, 경우처럼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관계 계약에서 이익 대립 관계 이익 대립 관계 이거를 아예 넘어서서 신인 관계에 그러니까 이익 대립 관계 이 정도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신인 관계에 기초해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또 권한이 있다는 그러한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거는 배임죄의 배임죄 성립 범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왜 타인이라고 했냐면은 이 법률적으로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적으로 서울 남부지검에다가 어, 업무상 배임으로 해서 어, 고소를 한번 다른 분을 통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고소라는 거는 피해자가 나라는 이야기죠. 고소한 사람이라는 거죠. 당사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 지금 여기에서 타인이라는 부분을 KOK 재단이라고 이렇게 그, 이 타인을 누구로 볼 건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고발을 하면서 피해자를 결국에는 KOK 재단으로 한 거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고발로밖에 못했는데 근데 검사실의 수사관 이야기로는 실질적으로 그 스테이킹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 투자처럼 그 투자를 함과 동시에 그게 권한이 이 투자를 받은 회사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스테이킹은 여전히 그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맡겨놨을 뿐이지 스테이킹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맡겨놨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거를 똑같은 경우로 커뮤니티 풀에서 하는 SOM들로부터 이, 그, KOK니까, 지금은 K스타니까, K스타를 K스테디움 메인넷 운영에 참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운영을 직접 못하니까 SO들이 위임을 받는 걸 또 재위임을 한 거죠. 누구한테? 크립티드라는 그 운영사에 맡긴 거죠. 그래야지 그걸 컴퓨팅 파워를 계속 제공을 할 수 있는 쪽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개념과 그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전에 스테이킹이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스테이킹을 한 게 결국에 누가 뭐 뺏을 수 있다, 뭐 투자를 어디 할 수 있다. 근데 걔들이 어디 투자를 했겠어요? 아시다시피 그 이재혁이라는 정인이 한 이야기가 그 황병훈이라는 정인이 이야기한 게 돈을 빌려갔어요. 처음에 50억을 빌려가면서 담보로 맡겼는데 결국에 토탈에서는 한 200억 가까이 빌려갔다. 그 담보로 맡겼던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들어있는 이 콜드 월렛을 담보로 했고, 그거를 상환을 하는 데에 다 팔아서, 어, 이 대출 상환금으로 자기들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암호화폐들을 그만큼 많은 큰 금액의 암호화폐를 그 담보로 맡긴 사람이 자기 돈으로 그걸 살 수가 있었겠느냐. 지가 샀으면은 지가 팔면 되잖아요. 근데 명동에 뭐 가상자산 이런 암호화폐 일종의 환전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담보로 받고 뭐 그 전당포처럼 물건 받고 돈 빌려주고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자금을 현금으로 받아간 거를 뭐 어디에 이 대출을 하는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냐라고 물었을 때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 회사가 어디겠어요? 미디움이겠지요. KOK겠어요? KOK 돈 들어갈 게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신인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신인관계를 기초로 해서 가상자산을 스태킹을 했고, 그거를 보존 관리할 지위에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고발한 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 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이 된다. 재산상 이익에 해당이 된다.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소위 말해서 익명성이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그 한편으로는 어떠한 그 주소로부터 왔는지를 안다고 하면은 그냥 그 주소로 페이백을 해버리면은 되는데 뭐 나머지 내용들은 결국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여기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원심 판결을 뒤집어서 이거를 파기환송을 시킨 거지요. 저는 이 싸움에서 사기 등으로 뭐 하든
유사 수신으로 하든,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하든, 배임으로 하든, 횡령으로 하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생각을 하는, 사기 등에서 이야기하는, 내 원금, 현금, 금액적으로 내 원금만 회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는 암호화폐로 밖에 못한다는 거, 암호화폐로만 이전이 된다는 거, 이, 거래소에서, 내, 거래소에 있는 내 지갑에서 내한테로 계속 옮겨야 되니까, 다른 거래소에 있는 내 지갑으로 옮기고, 그 거래소에서 또 내 KOK에 있는 지갑으로 옮기는 거.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것들은 현금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암호화폐인데, 근데 제일 멍청한 짓이 뭐냐 하면은, KOK 지갑에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게 US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US 달러로 내 자산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거를 해지를 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US 달러로 언스테이킹을 딱 하면은 스테이킹을 할 때는 나는 분명히 US 달러로 하지 않아요. 암호화폐로 해당 암호화폐의 개수로 스테이킹을 해요. 그러면 스테이킹을 함과 동시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걸로 곱해서 스테이킹이 돼요. 근데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는 US 달러로 표시를 해요. 암호화폐 한 개당 플랫폼 가격이 얼마냐, US 달러로 얼마냐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테이킹한 거는 암호화폐, 어떠한 종류의 암호화폐의 개수예요. 그 개수 곱하기 플랫폼 가격의 US 달러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곱하니까 표시가 그렇게 됐다는 건데, 이거를 현금이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한 사람들이나 그거를 처음에 경찰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오류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현금이 아니다는 거예요. 법정 화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US 달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원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암호화폐라는 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 된다는 이야기는 거래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무형이지요. 코드화되어 있는. 이게 거래소의 가격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변한다는 것을 아예 감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US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가격만큼이 나의 원금이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라는 바예요. 근데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전 세계의 어떠한 암호화폐, 지금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데에서도 그렇게 US 달러든 원화든 이런 금전적인 가격으로, 고정 가격으로 이거를 스테이킹을 받아주는 데는 전 세계의 어떠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해주는 곳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아는 거는 우리는 분명히 100만 명 이상, 제가 송가병 씨 이야기 107만 명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고 스테이킹을 해서 해지를 하고 나간 사람들이 뭘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적어도 저는 10만 명 이상, 15만 명 정도, 많게는 한 20만 명. 그 사람들이
해지를 하고 나갈 때 거기에 적혀 있는 US 달러로 받아 나간 사람이 있으면은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현금으로 금액적으로 우리가 어, 피해를 봤다는 거를 그 금액만큼을 내가 다 받을 수만 있다면은 정말 쌍수 들고 제가 환영할 거예요.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싸움을 해야지요. 근데 그게 지금 스태킹에 대한 부분, 우리가 스태킹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는 그거 뭐 법정에 가면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우선적으로, 제가 거꾸로 판사한테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시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저는, 어,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단체 고발을 한 단체 고발자 대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이 업무상 배임에 훨씬 가깝고 정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면은 그게 업무상 배임이 아니고 이게 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스태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것이고 짧게 또 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느냐? 판결이 그 피고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니, 스테이킹을 했는데 내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내가 받았던 원금이라는 게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USDT도 있고, KOK도 있는데, 판사님 같으면은 이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이렇게 늘뛰기를 하는데, 스테이킹 서비스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들어올 당시에 그 금액이 딱 이제 뭐, 그 금액만큼만 계속 유지를 하거나 좀 더 올라가면 모를까. 안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금액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거를 그렇게 또 소개를 해가지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판사님 같았으면 하겠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사기 등으로 뭐 이 암호화폐도 사기의 객체가 되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마지막에 가지고 하나 명확하게 따지는 거는 이걸로 결론이 날 거예요. 원금이 암호화폐냐 아니면은 현금이냐, 그러니까 법정 화폐냐. 그 법정 화폐는 결국에 매도를 해야지만이 내 손아귀에 쥐어져요. 그때 이 거래소의 가격이 확 내려갔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거는 뭐 개혁회는 더 내려갈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손에 쥐는 현금으로 돈으로 따졌을 때 가치는 원래 이게 뭐 이만큼 이렇게 현금 다발이 돼야 될 게 동전한 개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친 짓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거는 그것대로 가고 저는 저희가 하는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계속 알리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200개를 받은 사람이 반환하지 않고 처음에 들어왔던 지갑에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미 유출을 시켰다는 거예요. 유출을 시켜도 지 지갑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반환을 하면은 민사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클리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유출은 스태킹을 한 거는 쓸 수가 없는데 스태킹 되어 있던 거를 빼가지고 어 대출 받고 뭐한 200억 대출을 받은 거에서 그거를 상환하는데 그걸 쓰고 그다음에 1억 개를 피고인 변호인이 이렇게 USDT를 KOK를 사는데 1월에서 3월, 5사 22년 1월에서 3월에 이렇게 1억 달러치를 KOK를 뭐 한 6달러 정도에서 계속 매수하는 걸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22년 1월에서 3월까지면요.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5달러 이상이었을 거고, 22년 1월, 2월 그때는 제가 한번 뭘 하나를 좀 확인을 좀 하고요. 여기 보세요. 씨. 여기 보시면은, 어, 21년 12월 9일, 이때 5.2달러에서 6.2달러까지 인상을 했잖아요. 플랫폼 가격을. 그러면은 21년 12월 10일, 9일, 10일 이때부터는 6.2달러에서 6달러, 5점 몇 달러, 뭐 6점 몇 달러 이렇게 되니까, 6.2달러까지는 요 상태에서 6, 어, 2월 26일 이때 인상이 되기 전까지 약 7달러까지 왔다, 5.2달러에서 7달러까지 왔다 갔다 했을 때요. 이때 거래량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1억 개를 꺼잡아내 가지고 이 KOK를 살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이 가격이 툭툭툭툭 떨어질 때는 손도 안 대고 있다가 가격이 상승이 될 때 USDT를 가지고서 지들이 막 샀대요, KOK를. 그럼 그때 팔아제꼈던 것들이 누가 가져갔겠느냐? 1억 개를 7달러 가까이 6달러 정도로 하면 1,500 몇십만 개인가? 뭐 그 KOK를 그렇게 사들인 거죠. 이거를 우리는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USDT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피고인이 줬다는 거잖아요. 피고인 변호사가. 그러면은 그 1억 개, 1억 달러를 2021년도에 처음으로 160억 정도 매출을 올린 회사, 이게 이 1억 달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억 원 정도가 되면은 약 한 1,500만 달러 정도 안 되겠어요? 그리고 송재표가 이야기한 대로 한 뭐 20억 정도, 약 140몇만 불. 근데 그 이재혁이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그 횟수를 뭐 판사가 이 정인이 뭐 그 횟수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한 3, 40회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3천만 달러에서 최고 8천만 달러 정도를, 그게 USDT죠, 결국에는. 그럼 USDT는 US 달러하고 똑같고, 그러면 3천만 달러면은 한 450억, 8천만 달러 정도가 되면 한 1,000억 정도 되겠지요. 그걸 지가 뭔데 그걸 그렇게 써요? 유출이잖아요. 그거를 USDT를 지가 어디에서 만들어 왔겠어요? 스태킹 해놓은 거를 뺐었겠지요. 이거는 기망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운영을 직접 하면서 빼 돌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못 돌리면서 사기만 했다잖아요. 유동성 공급이라면서요. 그러면 매수창, 매도 창에 이 그 KOK를 좀 더 공급을 하고, 사는 쪽에서는 USDT로 사고, 파는 쪽에서는 KOK를 좀 더 공급을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지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사기 등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이 기본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고 그렇게 뭐 물어보면은 챗 GPT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건 AI 돌리는 그거밖에 뭐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돌리는 건 좋죠. 정보를 줘야지요. 제대로 된 정보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서 그게 뭔가 좀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던 게, 모르면은 질문도 못 한다고요. 그러면 멍청하게 있으니까, 선생이, 애들이 멍청하게 있으니까 계속 설명하는 거지요. 알아듣든 말든. 이놈이 어떤 걸 모르고, 어떤 걸 배우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시험 치고, 시험 점수 낮으면은 엎드려 뻗쳐 좁혀지요. 그리고 모르면은 질문도 못 해요. 질문이 지금 뭐 빈약하면은 이 답변을 해주는 것도 사람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빅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이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저도 가끔씩 봇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 AI 돌려요.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 설명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 파일을 올려놓고,
파일을 올려가지고 걔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답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100%또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 답변 속에서 잘못 이해를 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충해서 추가해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이거를 참조를 해가지고 또다시 달라라고 해요. 그럼 아까 그 받는 거는 정말 아주 기초적인 내용,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과 우리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게 답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 사람도 그런 거를 좀 적어놨던 것 같은데, 뭐라고 적었나 하면은,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잘 읽어보고 판단하세요. 저도 법률가가 아닌 개인적 의견이니 잘못된 부분은 댓글로 지적해 주세요. 즉시 시정할 것입니다.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모티콘을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모티콘 표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로 참, 아이고, 김동완 이 사람도 제가 대충 누군지 알겠고, 고명자, 뭐 쭉 있는데, 얼만큼 내가 받아들인 그 정도가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에, 그래서, 어,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라고 제가 그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좀, 뭐, 업다운 키로 해서 좀 그 전체를 다 보실 수 해놨으니까 포즈 딱 누르셔갖고 쭉 읽어보시고 다시 올린 다음에 올려놨는 거를, 올려놓으면 밑에 게 또 나오겠죠. 그거를 다시 포즈 눌러놓고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전체 보기로, 전체 뭐 해가지고, 보일 수 있는 정도만 보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전체 보기로 해가지고, 뭐, 어,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